다음에 이제 증세에서 오시면은 결국 두 가지 검사를 주로 합니다. 일반 촬영수하고 초음파 검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게 이렇게 하얀 부분이 거의 다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뭐 병적인 상태는 아니고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푸석푸석해 보이는 분도 있고 얼굴이 단단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단단하게 보이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치밀거라는 게. 그럴 때는 이렇게 요 사진만 보고서는 진단하기가 곤란해요. 특히 40세 이전. 우리나라는 50세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초음파를 해서 더 보면은 이건 유방암으로 진단된 분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좀 불규칙한 게 나타나고 여기서도 이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MRI 찍어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는 피부에까지 이렇게 침입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찍고 있는 페트 검사가 있는데 이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난 6월부터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됐는데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도 암으로 진단된 사람만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암은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암이든지 그 당을 많이 쓰는 그 형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당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찾아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만이 아니고 다른 암에서도 이걸 사용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검사를 넘어가는데 조직검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늘을 찔러서 검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총을 이용해서 조직을 많이 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모톰으로 조직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병기가 있는지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기부터 사기까지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병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암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또 임파절 전이가 있는지 또 전이가 됐는지 이런 게 참고 자료가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T, N 해서 로드라고 하고 그리고 M이라고 해서 전이를 말하는 그런 거를 구분을 해서 각 단계로 이렇게 해서 유방암의 기수를 나누게 됩니다. 보시면은 연기인 경우는 국한되어 있고 이런 관에서 더 퍼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침입되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일기인데 이렇게 침입돼 갖고 이렇게 형체를 형성했지만 임파절은 안 가 있죠. 2기 있는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크거나 임파절에 가 있는 경우, 또 3기 A, B로 나오는데 3기 A는 임파절에 가 있는 경우든지 아니면 덩어리가 더 큰 경우, 4기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기수를 나눕니다. 기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아까도 보다시피 생존율이 다른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치료로 넘어가요. 이제 진단이 있으면 치료로 넘어가는데 치료는 수술이 근간이에요. 근간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도 있고 호르몬 치료도 있고 또 다른 타겟이라고 해서 어떤 목표물을 갖다 때리는 그런 타겟 치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맞춤 치료라는 걸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죠.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아마 곧 그런 게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제 치료 이게 지금까지 근간되는 치료입니다. 가까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외과 의사가 수술 치료를 담당하고 항암치료도 물론 하지만 항암치료도 진행되는 경우에 내과 선생님이 도와주시고요. 여기 방사선과 치료할 때 방사선과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또 진단할 때 이렇게 우리 방사선과 선생님이 방사선 종양학과고 또 방사선과 선생님입니다. 또 이렇게 좀 옛날 사진인데 이분 아시는 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건이나 성형할 때 성형외과 선생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얘기했던 전신 치료하고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 이런 거는 전신 치료예요. 두 번째 이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수술, 방사선 치료를 국소 치료라고 해요. 국소 부위만 하는 거잖아요. 제한된 부위만. 그러면 전신 치료는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기타인데 아까 얘기했던 헐세티 같은 그런 치료 그런 게 들어가요. 또 바이포스포네이트라고 해서 뼈 정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약제고요. 수술 치료는 본인들 치료한 거는 못 보셨겠지만 이게 겨드랑이 림프절을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이렇게 림프절을 다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림프절 절제가 되면은 다음의 단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치료관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우리 림프구전 강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림프절을 다 떼내기는 그렇고 수술 치료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유방을 다 떼내는 거하고 유방을 남겨서 수술하는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작게 진단을 해서 작게 수술하고 또 커지만 작게 줄여서 이렇게 작게 수술할 수도 있는데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고 이 두 수술의 차이는 생존율은 똑같아요. 재발의 가능성은 유방이 조직이 좀 남아있으면 그만큼 재발 가능성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뭐합니까? 방사능 치료를 해서 그만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거는 수술 범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겉에 상처는 적게 있지만 실제 속에는 이렇게 넓게 더 수술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겉에 상처는 이렇게 줄만 보이죠. 사실 속 안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다 떼내고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수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는 모시카에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 제일 크게 수술하는 거고 그 다음 작게, 그 다음 작게 이건 유방 남기는 두 가지 수술이죠. 그래서 이걸 유방 절제 수술, 이건 유방 보존 수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보존 수술을 가냐면 많이 떼는 분들은 이렇게 모양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양을 남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방이 남는 그런 수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을 남기는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유방 남기는 수술을 못해요. 임신 초기 또 여러 개 있는 경우 또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또 덩어리가 유방에 비해서 너무 큰 경우는 남겨봤자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실행을 안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런 병이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못하고 유두 밑에 있는 경우는 이건 노란 점이 있는데 유두 밑에 있는 경우는 유두하고 같이 떼내면서 요즘은 유방을 남기는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형외과 선생님 보여줬는데 유방 재건 수술이에요. 유방 재건 수술은 유방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100점짜리 재건 수술은 없어요. 똑같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어쨌거나 그게 없는 경우에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한테 우리가 적극 권하고 이런 한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가 아직 뭐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재건 수술하는 경우에 재발이 더 적지 않나 이런 논란을 제기한 보고도 있지만 아직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건은 두 가지 크게 나눠서요. 수술하면서 바로 재건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서 하는 건데 즉시 재건술하고 지연 재건술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지연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즉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또 한 가지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유방 재건놓은 유방이 모양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조물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그럼 보조물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병이 터질 수도 있고 그렇게 재건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예쁜데 나중에 변형이 돼서 또는 딱딱해지고 그래서 더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방사선 치료가 안 하는 분들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여다시피 자기 조직을 이렇게 떼다가 이렇게 유방 모양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형물 백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전신 치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요.
항암 치료는 왜 하느냐?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이를 막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전이가 돼 있으면은 전이 치료하고, 재발돼 있으면 재발 치료하고. 아까 얘기했죠. 덩어리 큰 사람은 또 크기를 줄여서 일반 보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전이되는 경우에 간 전이가 있어서 이렇게 치료하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뭐 자세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항암 치료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인데,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리라. 항암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도중에 중단하는 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쭉 계획이 되어 있으면 끝까지 좀 경우가 잠깐 지연은 되더라도 끝내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여러 보고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여러 가지 약제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하나만 쓰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항암 치료하는 중에 이렇게 기간을 두죠. 기간을 두는 거는 계속 때리면 좋겠지만 계속 때리면은 자기 자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다시 자라서 내가 반응하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세포가 자라는데 세포가 사이클이 있어요. 가서 때리는 사이클인데 각 세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한번 때리고 여기 변형이 됐으면 그 다음 줘서 되도록이면 가능하게 해서 모든 치료 끝날 수 있게. 또 한 가지 그 항암제 선택하는 거는 암세포가 이렇게 놔두면은 암세포를 99.99% 이상 죽일 수 있는 약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항암제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항암 치료를 하시고, 왜 하느냐? 나중에 재발이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수술 후에 또는 수술 전에 하는 거는 덩어리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또 재발이나 전이 됐을 때는 그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되게 항암제 치료와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못 견디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마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항암제보다는 조금 더 경미한 부작용을 겪죠. 그래서 뼈전이나 뇌전이 같은 경우에 급작스럽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데 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줄어들고 보여주죠. 그 다음 이제 호르몬 치료인데,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요? 여성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이 아니고, 여성 호르몬을 주는 게 아니고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이제 호르몬 치료의 목적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가서 그 작용하는 세포에 가서 작용을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먼저 가서 얘가 가서 해야 되는데 먼저 밥상에 하나 있으면 밥상에 4명이 앉을 수 있으면 4명도 앉아있으면 나머지 사람 딴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차지하는 게 당국시된 치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사용하는 페마라나 아린덱스 같은 경우는 그 폐경 이후 분들만 사용하는데, 폐경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로마타제라는 그 효소가 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걸 아예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생리 전에, 생리가 있는 분들은 그 남수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사용하는 졸라덱스라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서 많이 쓰게 해서 다 써버리게 해서 소모해서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성 호르몬이 혹시라도 있을 그 유방암 조직에 대해서 작용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세포가 자연적으로 죽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서 때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호르몬 치료인데, 100% 다 호르몬 치료는 하진 않죠. 그렇지만 다행히 한 3분의 2 정도는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호르몬 충치가 없는 분들은 그런 약이 써봤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장염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의 목적도 재발 막기 위해서 사용하고, 재발이 됐을 때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조금 더 설명드릴 탐욕 시간이라느냐.
생리 전 여성들에서 사용하는 이런 고세린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생기지 못하는 아르미덱스 페모라 등이 있고, 아예 예전에는 난소를 떼내버리면 기능을 안 하지 않냐, 그래서 난소를 떼내는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방사선으로 때려서 난소가 기능 못하게 한다든지 항암제를 줘가지고 난소 기능을 아예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저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고 아래는 이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타모시펜 말고, 이게 타모시펜이 우리 놀바덱스라고 나가죠. 저희 병원에서는 또 바레스톤이라고 써 있는데, 바레스톤도 같은 기능하는 약이에요. 사용 시기는 대부분 5년간 사용하는데, 졸라덱스 생리 전 여성은 2년 동안, 1년 반에서 2년 사용했고, 5년 넘게 이제 그 후에도 재발된다고 보고 말씀드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나온 약이 아까 했던 아르미덱스 페모라입니다. 근데 모든 약이 다 그래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그 뒤따라오는 부작용이 있게 있어요. 가장 타모시펜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여기 자궁 내막암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자궁 내막암이 빈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적어도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자궁 검사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찾아내고 치료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다 이런 걸 다 똑같게 치료는 안 되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치료가, 어떤 사람은 저런 치료를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약제를 쓰면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던 자료 중에 하나는 우리 빨간 약 치료하는데 저런 빨간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냐 해서 조사해 봤더니 어떤 특정 그 단백질이 있는 경우는 잘 안 듣는 게 아닌가 해서 보고가 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상용화되면은 보험자는 분명히 탁솔이라는 약을 한번 더 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한번 더 쌓이면은 바로 또 나오고, 또 아까 얘기했던 헐셉틴 같은 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 치료를 대부분은 하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될지, 또 생리가 있던 사람하고 생리가 없는 사람하고, 임파들 전이가 있느냐, 임파들 전이가 없느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더 할 수도 있고, 항암제를 사용해도 이런 항암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항암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순서도 그래서 고려를 해서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기수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정해되겠죠. 대개 연기암에서 또 1길에도 1cm 이하인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는데, 1cm 이하인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항암치료를 권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전이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암의 종류 특성에 따라서 암이 뭐 여러 개 있다든지, 암 중에도 성격이 좋은 게 있고 성격이 나쁜 게 있어요.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또 거기 갖고 있는 또 성격들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또 떼내는 게 쉬워요. 덩어리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다 떼내면은 이거 완전히 모양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법 자체도 요거는 크기는 큰데 하나만 있는데 요거는 2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우리 분리에 따르면은 여러 개 있지만 1cm 이하인 경우는 1기도 들어가요. 또 분류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드는 거는 저렇게 1기도 들어가지만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결국 전체적으로는 암세포가 많은 거 아니에요. 합치면.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우리가 수술법을 똑같은 얘기지만 분류를 해서 치료를 바꾸기도 합니다. 암의 위치에 따라서 또 환자의 나이, 예전에는 65세 이하는 항암치료 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65세 이하인 경우도 충분히 항암치료를 권유하는 분들이 있고 70세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환자가 건강 상태에 따르면은 아무나 이렇게 다 센 항암제를 다 사용하지 않고
고려를 해가면서 적당하게 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 정서 반응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거를 느끼셨던 분들이 있어요. 우울 상태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겪었던 건데 잠이 잘 안 왔던 거죠.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온 경우는 내 마음속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 조금 약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빠르게 자기가 적응해 나갈 수 있죠. 이제는 다 겪으셨죠? 그래서 정신심리적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의 도움이 제일 필요해요. 또 저처럼 의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는데 많이는 못 오셨죠. 그리고 이런 환자 모임 같은 걸 해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가끔가다는 제가 놓친 거를 얘기하시다가 알고서 오신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고백하던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름으로 보입니다. 파랑새라는데 우리가 표현은 유방암 극복 희망의 파랑새에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주치의로 저희들이 있고요. 상담원 여성암센터에 언제든지 연락하시면은 또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드릴 거고요. 전이 되는 과정은 아까 이런 데인데 림파관 타고 혈관 따라서 퍼진다고 그랬죠. 전이가 많이 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요.